1일 1문제 시작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과세 기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 신고합니다. 2번 갑니다. 예정 신고했다. 그럼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개념을 생각해 봐요. 왜 예정 신고했는데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럼 그 전에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까? 과세 주체가 부가징수하는 겁니까? 신고 납부죠. 아니 왜 신고 납부일까요? 그냥 부가징수하면 편할 걸. 포착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들을 언제 이것을 팔았는지 포착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설령 포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미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포착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겠죠. 자, 그러니까 포착을 못하니까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세원 포착이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확정 신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고가 이미 들어왔으면 이제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할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3번은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학습을 해두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했냐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랍니다. 첫 번째. 이런 자산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대요. 그럼 다시 보세요. 누진세를 적용한대요. 예정신고 2번 했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5억짜리를 팔았다 그랬고 두 번째 할 때는 8억짜리를 팔았대요. 그럼 결론 합치면 13억이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이번에 아파트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런 고민하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이죠. 그러니까 8단계 초과 누진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정신고를 2번으로 했다면 과표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고 과표가 커졌다는 것은 결론은 세율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예정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 왜? 과세 주체가 이미 세원 포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이다. 두 번째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해라. 동그라미 4번 갑니다.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그냥 논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예정 신고 안 했다면 예정 신고하면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예정 신고를 안 했대요. 안 했으니까 이제 확정 신고를 해야죠. 그죠? 근데 확정 신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법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면서 아니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확정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또 뭔 말이지? 논리가 그겁니다.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예정 신고를 안 했다. 그럼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설령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국세죠.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따라서 양도세 신고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